저희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속보 전해드린 게 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15에서 25%로 올리겠다라고 발표했다라는 건데, 이걸 통해서 SNS를 통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SNS 뭐라고 올렸느냐. 한국의 입법부가 무역협정을 제정하지 않았으므로 저는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주의 관세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얘기하는 거죠. 한국이 부과하는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 보고 지금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발표했어요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이게 이정원 의원님, 사실 저희가 알기에는 분명히 한미 관세 협상 잘 됐어요 짝짝짝 하고 난 다음에 11월 안에 입법 발의하면 11월 1일부터로 소급 적용이 된다. 그러니 발의하자 해서 11월 26일인가에 발의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법안 발의를 하고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최소 네. 수개월에서 많게는 반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톡을 통해서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 한국 간의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밝힌 것을 자세히 아직은 파악하지 못했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한국 네. 국회가 어떻게 어겼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한미 간의 무역 합의가 국회에서 비준을 하거나 승인을 해줘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왜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하는 작업을 시작했느냐. 네. 저는 쿠팡의 문제와 무관치 아하.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 쿠팡이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들 들려오지 않습니까? 네. 쿠팡의 무책임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국 국회가 문제를 삼고 있는 데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어제 우리 경찰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한국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3천만 건 아니라 3천만 건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쿠팡은 자체 조사에서 3천 건 정도로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보이고 있고 네. 10,00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국회와 한국 정부는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 규명을 하고 책임을 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국회에 대한, 한국 정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이 상당히 작용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분석을 해봅니다. 네. 일단 개인적인 이 추론에 의하면 이거는 네. 단순히 이게 정말 상호 관세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입법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게 있어서 지금 이걸 꼬투리 잡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이건 아마도 쿠팡, 플랫폼법 등등 이런 게 지금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요주의 인물을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배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이정환 의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를 하고 일부는 네. 동의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네. 도대체 우리나라 외교의 저는 참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 외교 라인은 누구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는지 저는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랬어요. 이것은 외교 문제는 충분하게 500조 이상이 들어가는 한미 협상이기 때문에 사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합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인이 필요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게 정말 잘 된 거냐? 합의가 필요하지 않는 거냐?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 외교라인은 누구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는지 저는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겁니다. 자, 지금 현재 민주당에게 저는 좀 묻고 싶은 겁니다.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 저는 헌법 60조에 과대한, 그러니까 500조가 넘는 이러한 이 한미 협상에 대해서 필요한 돈은 네. 국회에서 협의를 하게 돼 있고 인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통령실에서 2025년 11월 5일 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방금 우리 이정원 의원님께서도 지금 국회가 그렇게 굳이 비준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한국 기업들에게 이게 관세 독배를 마시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너무 협상이 좋아서 굳이 무슨 합의 문인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이 속보를 이렇게 뜰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달러는 올라가고 지금 그 국제 정세는 어렵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15%에서 20%로 인상하자 하고, 지금 0%에서 15% 가는 것도 지금 우리가 답답한데 여기서 또 25%로 회귀를 한다. 이것은
우리 외교 라인에 정말 참패고 이거 정확한 파악을 해서 이 대처를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굉장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대미 협상에서 어려움을 닥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외교 라인 정신 똑바로 차리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외교의 참패다. 이건 외교적인 문제다.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중에 사실 조금 전 또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냐면 지금 현재 캐나다에 가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금 이 소식, 이 속보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미국으로 캐나다, 미국 바로 또 연결돼 있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바로 출발할 예정이다라는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 사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 저희도 이 속보로 이 밑에 나가긴 했습니다. 지금 정책 이 협의도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따로 또 별도로 회의를 긴급히 열겠다, 이 회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사실 이게 예측을 못했었던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진짜 뜻이 뭔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한국의 입법부가 협정을 제정하지 않아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법부, 국회를 얘기하는 거죠. 국회에서 법을 이 협정을 제정하지 않아서 통과를 시키지 않아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을 때 그때 김영범 정책실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이 MOU를 이행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돼야 되고 그 법이 국회에 가서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 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 그 달에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이제 인하하기로 그렇게 이제 양국 간에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네, 김영범 실장이 한 얘기가 이게 지금 일단 입법 발의를 하면 법안 처리를 떠나서 일단 발의한 그 달로 쳐서 11월에 입법 발의를 하면 11월 1일부터로 소급 적용해서 요거를 지금 15%로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걸 보면 이정원 의원님 어떤 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일단 입법 발의를 하고 그 뒤에 이 처리 과정은 시간을 두고 어쨌거나 우리의 이 페이스에 맞춰서 좀 통과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은 빨리 입법하고 빨리 이 통과를 시켜서 처리를 해라. 이 발의해서 처리를 해라라는 거였는데 우리가 약간 오류가 있었나 양쪽의 커뮤니케이션에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문제 삼고 있는지는 정말 잘 살펴서 우리가 네. 차분하고 냉철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MOU 법 제정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필요한 법 제정은 해야 됩니다. 이건 한국 국회가 뭐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그 수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안하무인식이고 즉흥적인 대응이 또다시 오늘과 같은 그런 발표로 이어지지 않았나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외교의 참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게 규정하신 것이고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국회가 우리의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관여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고 쿠팡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망 이용료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의 네. 구글이라든지 뭐 애플 또 넷플릭스 등 이런 것과 관련된 다양한 지금 문제점들을 저희 한국 국회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과거에도 비관세 장벽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쵸. 이런 부분들을 뭉뚱그려서 다시 한번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 무역협정을 꺼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어쨌거나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정원 의원님께서는 이게 표면적인 얘기인 거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 자체가 이 사람이 아라고 말했다고 다 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속뜻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중요한 건 진짜 이유가 뭐든지 간에 입 밖으로 내놓은 건 15%를 25%로 올리겠다는 얘기인 거죠. 15% 합의가 됐을 때 그때 이 뭐뭐가 합의됐나 같이 볼까요? 그때 얘기가 됐었던 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네, 그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때 25% 물릴 거예요라고 했습니다만 15%로 인하를 했었죠. 그리고 상호 관세도 25%를 처음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합의가 된 건 결국 15%였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것들 뭐 원목, 제재목, 목제품, 항공기 부품 이런 건 아예 상호 관세 철폐하고 완전 면제하기로 했었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사실 그때도 김대식 의원님 자동차 경우에는 한미 FTA로 0%였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15%가 됐다라고 해서 한국 자동차가 좀 타격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25%가 되면 이건 좀 심각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네. 굉장한 타격이 있습니다. 0%에서 15% 올라간 것도 지금 굉장히 부담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가장 경제 상대이 일본 도요타거든요. 도요타보다 훨씬 이게 높게 되기 때문에 도요타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그 관세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는 0%에서 15% 됐잖아요. 자, 우리 김용범 실장님께서도 지난번에도 이렇게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그 시점에 속하는 달에 이제 해서 송급해서 미국에 네.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양국으로 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국회 비준이 또 11월 5일 날 대통령실에서는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민주당도 어느 정도 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고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커다란 문제인데 이러한 법을 사실상 필요하면 빨리빨리 해줘야죠. 집권당으로서. 그런데 오히려 무엇은 겁니까? 정쟁 법안. 그리고 꼭 굳이 이렇게 시간을 다투지 않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이러한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저는 일부 민주당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원 의원님 짧게. 네. 민생 법안을 비롯해서 정말 필요한 법안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개혁 법안들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끌었던 것들이 저는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마치 자기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민주당의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쟁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흘러갈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대응하고 도대체 속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걸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여기가 더 잘못, 여기가 더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청자의 입장에서를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두 분이 나와 계시긴 합니다만 아마도 만약에 또 여당을 또 지지하는 분들은 아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아니 여당이 제대로 이 키를 잡고 끌었어야지 다른 거 뭐 과반 의석으로 했잖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이건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빨리 수습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